전환사채 완전 정복 7강. 기업은 왜 전환을 원할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회사에는 무엇이 좋을까? 6강에서는 전환사채 투자자가 언제 주식으로 바꾸려는 유인이 커지는지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관계였습니다. 전환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높아질수록 전환을 고려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이 재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일반 회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석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채권입니다. 즉 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나중에 조건에 따라 원금을 갚아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입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회사는 언젠가 상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원금을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 입장에서 전환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서 1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을 때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있다면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가운데 80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해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8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입니다. 전환사채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은 더 이상 같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환된 부분과 관련된 향후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환 전에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성격, 전환 후에는 주주의 자본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무제표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회사에는 부채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전환된 부분은 자본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부담은 줄고 자본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부채가 500억 원, 자본이 5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부채 성격의 전환사채 가운데 100억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아래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전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환은 무조건 좋은 거네?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 감소, 이자 부담 감소 가능성,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재무구조 개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는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였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200만 주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는 1200만 주가 됩니다. 회사는
부채 부담을 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전체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내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회사에 좋은 것과 기존 주주에게 좋은 것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현금으로 원금을 갚는 대신 주식을 발행해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는 그 대가로 지분 희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 줄었다. 기존 주주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주식수가 늘었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무조건 전환을 원할까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현금이 부족하고 만기 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현금도 충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굳이 대규모 지분 희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계약에는 전환가액 조정, 상환 조건, 조기 상환 청구권, 회사의 매도 청구권 등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은 무조건 회사에 좋다라고 외우기보다는 회사의 현금 상황과 전환사채 조건을 함께 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주의해서 볼 상황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한번 발행한 회사가 몇 년 뒤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환사채를 여러 번 발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왜 계속 돈이 필요한가입니다. 첫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로 1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전환사채는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몇 년 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기존 채무를 갚습니다. 그 다음 또 발행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투자자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사업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공시에서 발행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금 조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연구개발인지, 타 법인 증권 취득인지, 채무상환인지, 왜 돈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한 뒤 회사가 좋아졌는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졌는가? 새로운 공장이 실제 매출로 연결됐는가?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를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단순히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돈이 기업의 미래를 키우는 돈인지 단순히 부족한 현금을 메우는 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는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라면 오버행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은 회사에는 도움이 되면서 기존 주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하는 회사라면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전환사채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고 그 돈으로 실제 기업 가치를 키웠는가? 전환사채의 진짜 평가는 발행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고
몇 년 뒤 무엇을 만들어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8강. 전환사채는 누가 살까? 인수자를 보면 시비의 성격이 보인다. 7강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공부했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현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며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이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좋은 것과 기존 주주에게 좋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도대체 누가 사는 것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살까요? 증권사가 살까요? 사모펀드가 살까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살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법인이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금액과 전환가액만큼이나 누가 전환사채를 인수했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채권자가 미래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채권과 전환사채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부 전환될 경우 1,000만 주가 아니라 100만 주가 됩니다. 100억 원은 100억 원이고 10,000원으로 나누면 100만 주입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기존 주식이 5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주가 새로 생긴다면 전체 주식 수는 600만 주가 됩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궁금해야 합니다. 이 100만 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사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가 인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전환해서 바로 시장에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목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운용사나 펀드입니다.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채권의 안정성과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경우에 따라 단순한 이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향후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으며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면 전환 후 지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조합이나 벤처 투자 회사 같은 투자자입니다. 특히 성장 단계의 기업이나 바이오 신기술, 벤처기업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투자자가 전환사채에 참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전환을 통해 주식 가치 상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법인입니다. 다른 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일 수도 있고, 사업상 협력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이 샀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법인이 전환사채 발행회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전환사채의 인수자나 권리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회사의 최대 주주, 관계회사, 특수관계인 등이 관련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전환사채 투자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회사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투자자가 대규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바꾸면 그 투자자가 10%, 20%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거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환사채 공시에서 인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전환사채. 회사가 특정 투자자를 정해서 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누가 100억 원을 넣었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또는 법인이 누구인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왜 투자했는지, 전환하면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전환 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후 지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가진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면 300만 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후 전체 주식은 1300만 주가 됩니다. 그 투자자가 가진 300만 주는 전환 후 전체 주식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히 전환사채 투자자 한 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경영권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가능성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재무적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우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누가 인수했는가? 두 번째, 얼마를 인수했는가? 세 번째, 회사와 어떤 관계인가? 네 번째,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다섯 번째, 전부 전환하면 몇 주를 받는가? 여섯 번째, 전환 후 예상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공시까지 살펴봅니다. 왜 과거 공시를 볼까요? 이번에 처음 등장한 투자자인지, 과거에도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투자자인지, 다른 자금 조달에도 계속 등장했던 투자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몇 년 동안 전환사채를 여러 차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계속 살펴보니 비슷한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번 전환사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전체 자금 조달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채권자로 끝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고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다면 채권의 성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아지면 전환을 고려할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회사의 채권자였던 투자자가 어느 날 대규모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를 볼 때는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전환 후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비 투자자, 전환하면 주주. 대규모 전환이면 주요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 구조와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이것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물량이라면 시장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버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 연결됩니다. 전환가액, 리픽싱, 전환 가능 주식수, 전환 청구 기간, 현재 주가, 자녀 전환 사채, 그리고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가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전환 사채 공시를 보면 숫자부터 봅니다. 100억, 200억, 500억. 하지만 한 단계 더 공부한 투자자는 숫자를 본 다음 바로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샀는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강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은 안전할까요? 우호 지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나 인수합병과 어떤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나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조합이나 벤처 투자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그 투자자가 전환을 통해 몇 주를 받을 수 있는가? 전환 후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가? 회사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투자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8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볼 때는 얼마에 발행했는지만 보지 말고 누가 샀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자. 왜냐하면 오늘의 전환사채 투자자가 내일은 그 회사의 큰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